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테리우스 강의 공감타로입니다. 되게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저번 시간에 사자자리까지 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처녀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녀자리는 8월 23일부터 9월 23일이죠. 자, 그리고 처녀자리는 이제 어떤 키포인트는 두뇌. 아주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맞고요. 되게 꼼꼼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처녀 자리 자체가 별자리에서 두뇌를 나타내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고 하고요.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사람 한번 친해지면 또 정을 잘 나누는 편이고 마음이 또 따뜻한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책임감이 상당히 또 강하고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책임감이 강하게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처녀자리구나라고 또 한번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죠. 그리고 완벽을 또 추구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자기가 만든 정한 룰에 딱 맞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죠. 이런 사람들이 또 다이어리나 일정표를 잘 정리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 주변 친구들 생각나죠? 이런 사람들이 처녀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튀는 것을 좀 되게 꺼려하죠. 좀 성격이 내성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보통 오면 자신에게 맞는 성격하고 좀 사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뭐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 성격이 우리가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처럼 다 비슷한 사람끼리만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까지 처녀자리 했고요.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칭자리.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고요. 자, 이 처녀자리와 다르게 이 천칭자리는 되게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친구들이 두루두루 여러 형태, 여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귀는 게 천칭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친구가 상당히 많은 거고, 아까 처녀자리 같은 경우는 친구가 이제 내가 나하고 맞는 사람만 사귀다 보니까 친구가 조금 적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많긴 많는데 또 여기 또 좀 쓸데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때 거리감을 두고 깊게 또 사귀진 않는 게 또 천칭자리입니다. 또 성격이 그다지 활달한 성격이 아닌데 조용한 성격의 어떤 모범생 타입의 성격인데 친구들은 또 두루두루 만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성격이 좋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 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조차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키포인트랑 문제 일으키는 걸 상당히 싫어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조용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도 많지요. 또 사교성이 좋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천칭자리에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재자 역할을 잘하죠. 서로 간에 어떤 말다툼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딱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성분들도 많고요. 또 남자분들도 많이 있겠죠. 또 그래서 너무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바람둥이 비슷한 분들 많이 있고, 중재자 역할도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성향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바람둥이들이 어떻습니까? 꾸미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이 천칭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꾸미는 걸 좋아하고 외모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약간의 허영심이 있을 수 있어요. 허영심.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
정갈 같네요. 10월 23일부터 11월 23일. 본인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자리입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한 어떤 인상을 남긴다고 하죠. 다른 말로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죠. 자존심이 강하다 보면 이 메이저 4번의 뭐 황제 이런 스타일, 너무 자존심이 가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죠. 독불장군 스타일들이 많고요. 근데 어떤 장단점은 있겠죠, 뭐든지. 근데 그런 반면에 추진력이 아주 좋습니다. 뭔가를 한다 그러면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야, 며칠 날 뭐 할까? 그러면 벌써 하고 계신 분, 진행 중이신 분. 아주 추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어떤 추진력이 좋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죠. 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할 때 될 때까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옆을 보지 않죠. 그냥 앞만 달려가는 성격, 어떤 그 불도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일관적인 태도로 보인다는 게 또 중요 포인트고요. 또 이런 사람 얼굴을 보면 겉은 되게 온순해 보여요. 온순. 겉은 되게 온순해 보이지만 이 내면의 야망은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고 경계심이 많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정갈자리 어떤 성격이 이런 성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또 어떤 그 반대로 어떤 복수심도 또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무서운 것도 있네요. 정갈자리가. 정갈이 어떤 독침을 넣을 수 있는, 혹시 주변에 정갈자리 있으면 독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궁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이죠. 그리고 이제 궁수자리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죠. 성격은 좀 솔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애받지고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 0번 바보 카드 비슷한 것 같죠? 또 주위 사람들을 또 잘 보고 신경 쓰게 주위에서 또 인기도 많고요. 또 이런 사람은 의리가 좋은 편이죠. 의리가 좋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다른 사람 일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분을 항상 찾는 거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다소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자기 앞가림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게 뭐 남녀 간의 연인일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평을 받지만, 배우자가 됐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가족을 팽개치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신경을 쓰고 그런 쪽에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별로 배우자로서는 어떤 인기가 없는 타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초낙관주의라고 얘기하나요? 또 자유분방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은 낙관주의,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진지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냥 되게 즐기는 타입. 또 이런 성향들은 또 보통 보면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스포츠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성격은 되게 솔직해요. 한번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 그러면 딱 공수자리구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날 때 이런 성향 파악을 잘 확인하고 만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는 12월 25일부터 1월 18일까지고요. 염소는 되게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어떤 일을 주어지면 끝까지 해내는 타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아주 강한 성격이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부지런하고 검소한 타입이고,
또 내실이 있는 성격으로 스스로 절제할 줄도 알죠. 또 이런 분이 개인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것을 상당히 싫어하죠. 개인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염소 자리가 화술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톡톡 뭐라 하죠? 가시 같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좀 상처를 이렇게 남기는 그런 타입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말을 조심하는 게 좋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목표 지향적이고요. 리더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규칙과 질서를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가끔은 되게 융통성이 없다고 해서 꽉 막혀, 저 사람 꽉 막혔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아마 듣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물병자리에 속해 있고요. 물병자리는 어떤 판단력이 좋습니다. 판단력이 상당히 좋고, 평소에는 어떤 나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자신이 꼭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딱 분별해 주는 어떤 그런 성격이죠. 어떤 자신의 또 목적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본인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성격이라서 또 이런 성격이 또 침착할 때는 또 침착하고,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또 강하고 독창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되게 공정하고 친절하지만 공과속을 굉장히 뚜렷하여 금전 욕심보다는 사람을 더 아끼는,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되게 많이 끄는 타입이죠. 좀 단점이라면 약간의 고지식하고 행동력으로 또 넘치는 게, 이런 게 좀 약간의 장단점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의 주변에 어떤 직업적으로는 판사나 변호사 같은 이런 분들이 되게 또 많다고들 합니다. 자, 물고기 자리 갑니다. 거의 다 했네요. 되게 좀 이해를 하시겠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고요. 물고기는 원래 조금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어떤 기복이 심하죠. 마치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런 사람들 또 기분파. 기분 좋을 때 주변에 앉아 기분 좋을 때는 야 내가 쏠게.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 결정이 다 달라질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맞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문자가 왔네요. 물고기 자리인 사람에게 어떤 기분만 잘 맞춰준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또 이런 분들이 또 영업을 한다면 참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생각해 보시고, 물고기 자리 어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떤 손해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속보이게 자신이 이 길 챙기려고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상대방이 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물고기 자리는 눈치가 빨라서 타인의 어떤 생각을 꿰뚫는 이런 직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어떨 때는 속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떨 때는 사차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도 많죠. 주변에 쟤는 사차원 같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생각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또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예술적 성향이 되게 높다고 하죠. 예체능 계열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드라마의 어떤 연예인들 보면 그 순간순간 어떤 자기의 배역,
요번에 무슨 뭐 드라마를 찍는다 그러면 거기에 몰입해서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배역을 맡았을 때 또 그 상황에 맞게끔 해내는 거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떤 예술적 성향이 이런 분들한테 되게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분들이 또 언제나 또 로맨티스트들이 많겠고요. 여자친구들은 또 잘하겠죠. 또 상대한테 말도 얘기 같은 것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성향도 됐겠고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격을 볼 수 있는 어떤 별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좋은 시간 되고 좋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리우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